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또 4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되고요. 경제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은 주가를 흔드는 또 시작이네. 주가를 흔드는 경제 요소, 경제 지표 또는 경제 요소. 첫 번째 시간으로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금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죠.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금리랑은 반비례죠. 반비례. 자,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은 좀 이상하죠. 지금 강남 쪽만 뭐 올라가고만 하는데, 그런 부동산 이상한 시장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반비례니까 떨어지게 돼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 금리를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리를 왜 나라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떤 나라든지 정부에서 관여를 하는 거죠. 정부에서 관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제일 큰 은행, 대장은행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이죠. 이 한국은행이 조절하는 금리를 뭐라고 그래요? 기준금리라고 그러잖아요. 기준금리. 그러면 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여러 은행들이 이거에 따라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죠. 기준금리를 2% 올리면 막 은행은 4% 올리고 난리도 아니죠. 어쨌든 정부는, 어떤 나라의 한 정부는 그 나라의 제일 큰 은행, 즉 기준금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일 큰 은행을 통해서 이 기준금리를 조정한단 말이야.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물가라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가. 지금은 이 물가를 잡기가 힘든 게, 물가의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는, 이건 내일 다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은 왜 금리로 잡기 힘든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장에서는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라고 난리를 치는데, 금리를 낮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뉴스를 여러분들이 볼 때, 들을 때, 아,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지. 그냥 뭐 왜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압박해가지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지, 또는 연준 의장은 왜 트럼프 말을 안 듣고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물가랑 관련이 있는 거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뭐랑 관련이 있어요? 반대되는 거? 경제 또는 경기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그렇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는, 막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 막 올라가고 버는 돈에 비해서 나라 살림 빡빡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렇죠. 경기는 안 좋고 물가.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또 인위적으로만 낮출 수만 없잖아요. 지금은 세계가 하나라서 미국 달러 저기를 좀 봐야 돼요. 자, 처음에 배운 거 정리하면, 금리를 조절해서 각국의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거나 경기를 호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다.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기준금리다. 여기까지 아셨죠? 그럼 주식시장에서 저 금리랑 관련이 있는 거를, 저거를 딱 정리한 게 이제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보면 되죠. 그렇죠? 요거를. 요 사계절을 이렇게 딱 나누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죠. 주식시장의 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아니,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겠죠. 금리를 낮출 때는 봄, 여름. 여기서 이제 금리를 봄이, 가을이 되고 하면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금리 측면에서만 보면. 주식시장에 봄이 온다는 거는 금리를 낮춘다.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물가를 잡는 거고,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아까랑 반대로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서 싸게 빌려갖고 싼 이자로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다른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죠. 요거를 이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겨울이 왔을 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럼 봄이 오는 거죠.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은 올라가는 거죠. 유동성이. 흔히 우리가 경제신문 보면 뭐 유동성 장세 뭐 이런 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봄일 때고 계속해서 주식은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 끝자락에서부터 이제 주식 시장은 꺾이기 시작해서 겨울이 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거꾸로 움직인다.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금리를 낮추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금리를 올리면 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정부에서. 반대로 유동성이 낮아진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가를 흔드는 경제적인 요소, 경제 요소 첫 번째로 금리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금리를 높이면 돈을 걷어들이는 거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지고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플러스 슈퍼챗 슈퍼스티커 또는 감사의 인사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컴 위드 그냥 이번 주는 가볍게 듣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가긴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거 아니죠. 되게 재밌는 게 자연현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랑. 절기라는 거 아시죠? 절기 여러분들. 절기. 와, 나 어제 깜짝 놀란 게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났잖아요. 토요일 날이 말복이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 거 아세요? 밤 기온이. 낮 기온은 아직도 조금 덥지만. 와, 이런 거 보면 정말 음력이 기후에는 더 맞는 것 같고 기온이나 이런 거 그 음력으로 이제 농사 짓는 거잖아요. 농부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가을이 벌써 다 갔어.